예, 편하시 가신 분 다 들어오셨죠? 그럼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설치할 거는 없으니까요.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노트북이 있으시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셉이라기보다 목표로 잡은 게 코어 쪽 발표나 잘하시는 분들 발표나 이런 거 많은데 실제로 같이 코딩 해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잡으면 혼자 개발하기 되게 편한데 그걸 이해하고 알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기존에 뭐 민스택이나 자바를 가지고 하는 패턴이랑은 미티어가 자기 색깔이 좀 강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지는 일단 오늘은 컨셉추얼한 걸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짧게 설명하고 같이 코딩 해보고 이런 패턴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5주가 다시 더 남아 있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뭐 짧게 프로토타이핑 하는 걸 목표를 잡으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스텝씩 실제로 하나씩 빌드업 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리 진도를 나가시면 해당 섹션에서 아니 뭐 챕터에서 질문을 해서 채워 나가시는 패턴으로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박승현이고요. 뭐 그냥 SI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애가 셋 있고요. 그냥 뭐 미티어는 생계형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어 쪽 엔지니어거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쪽으로는 도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RDB 쪽이나 이쪽에서 뒤쪽에 설계나 아키텍트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접근을 몽고DB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몽고DB를 보다가 이제 노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느니 그냥 미티어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예 미티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다들 잘 아시면 그냥 좀 넘어가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면 노드를 잘 모르신다거나 자바스크립트를 전체적으로 모르신다거나 그러면 수위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혹시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안 써보신 분이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써봤다 이러신 분 있어요? jQuery 정도. 아 그러세요? 조금밖에 아, 적었던 프로젝트 만들어서 네. 뭐 뭐 깊지는 않아도 돼요. 이거 하면서 안 해도 돼요. 지금 13분인데 13. 그 몽고DB 혹시 만져본 분, 안 만져본 분 있으세요? 몽고DB를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은 없죠. 어차피 이게 내장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 근데 콘솔을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세 분. 다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 앵귤러.js 들어가 있는 그 앵귤러 민스택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민스택이나 이런 거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스택도 프로젝트가 흔하지 않아서 미티어로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이 포커스는 그냥 우리 갈 길만 가면 돼요. 네. 아까 오셨을 때 한번 접속해 보셨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짧은 코드로 채팅 같은 프로그램 아까 그게 주소록이긴 한데 채팅 같은 프로그램 짧게 금방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뒤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미티어는 그 클라이언트부터 제일 뒤에 몽고DB가 제이슨을 저장하는 그 저장소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바스크립트죠. 제이슨을 데이터로 다루고요. 그리고 보셨지만 이번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죠. 그리고 소스를 수정한다고 해서 뭐 서버를 다시 내렸다 올리지 않아요.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뭐 내부에는 DDP라는 걸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볼 필요는 없고
펍섭 구조로서 그 데이터 동기화를 되게 강력하게 하고 있죠. 브라우저하고 그 몽고DB 그 라인까지요. 라인이라면 맞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데이터 동기화할 때 자체적으로 지연 보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연 보정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가 생겼을 때 서버에 데이터가 생긴 다음에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잔상을 볼 거냐, 아니 잔상이 아니라 그거고 난 다음에 볼 거냐, 아니면 나 먼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번에 서버를까지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칠 거냐,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나 이렇게 성향마다 다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예전에 다음 쪽에서 댓글 달면 일단 내 거 먼저 업데이트되고 이렇게 뭐 색깔이 약간 짙어지면서 서버 쪽이 저장되면 이렇게 탁 변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일종의 대기 시간, 아니, 그 지연 보정을 구현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간단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 핫코드 푸시라고 해서 실제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 소스가 수정됐으면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한테 브라우저한테 코드를 밀어 넣어줘요. 그거를 이제 핫코드 푸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버 쪽에서 순수 서버 코드가 변경되면 클라이언트는 리프레시 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민감한 코드는 서버 보안 영역에 분리해서 실행할 수 있다. 네. 커맨드 라인 한 번으로 완전히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 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뛰어나고 심플한 DDP 프로토콜 구현하는 것만으로 어디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실례로 DDP 프로토콜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미티어 서버하고 UI 없이 펍섭으로 데이터를 싱크하는 걸 자바 쪽이나 심지어는 그 액션 스크립트 3까지 코드가 있어요. 뭐 알고 있는 코드, 뭐 PHP부터 해서 알고 있는 쪽은 거의 다 이 DDP하고 바인딩 할 수 있는 코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애토모스피어에서 검색하고 미티어 애드만 하면 한 번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출처는 미티어 JS KR의 그 미티어 소개하는 쪽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는 개발을 할 거니까요. 추천드리는 개발 툴은 제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이런 데는 뭐 저 같은 개발자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웹스톰은 가능하면 꼭 쓰세요. 서브라임 텍스트가 웹스톰 다음엔 그나마 대안이긴 한데요. 웹스톰을 써보시면 여러모로 개발 속도가 많이 향상돼요. 그리고 크롬을 적은 거는 이제 저는 주로 클라이언트 디버거를 크롬을 콘솔에서 이렇게 많이 봤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만약에 그 서버 쪽 프로그램 하시거나 데이터 사이즈가 많거나 배치 쪽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면 가끔은 서버 쪽에서 직접 열어봐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 클라이언트 툴로 로보몽고를 썼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알려진 툴이 있고 또 다른 툴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클립스 플러그인이나 웹스톰 플러그인도 있는데 제가 다 사용해 본 결과 그냥 한 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전체에 넣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 로보몽고밖에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살벌한데 이게 이제 오늘 저희 할 목표예요. 이걸 다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이해하면 거의 50% 이상은 미티어를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전체 책을 다 쳐보거나 API를 다 쳐보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걸렸어요. 어제부터 그래갖고 오늘 여기 오기 5시까지 그렸는데 저 위에 앉아갖고 5시까지 계속 그렸어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한 개씩 보면 쉬우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안 오긴 했는데 일단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단 설치하고 구동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미티어로 필요한 시스템은 다 아시겠지만
미티어 서버는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설치할 때 컬로 설치할 때 미티어 서버는 뭐 존재하는 거고요. 브라우저는 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구동할 수 있는 서버가 OSX거나 리눅스거나 유닉스. 유닉스 계열이죠. 그리고 32비트면 안 돼요. 64비트여야 돼요. 뭐 여기 몽고DB 전문가가 있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32비트는 데이터 파일 사이즈를 2기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몽고DB가요. 그래서 꼭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32비트를 쓰면 안 되고요. 윈도우면 버추얼 머신이거나 뭐 리눅스 우비 같은 거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그 공사 쪽이 윈도우 서버밖에 없어갖고 버추얼 박스에다가 올려서 배포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해보니까 네, 무리 없이 잘 되더라고요. 네. 설치를 하면 콘솔에서 컬 https 뭐 install meteor.com 해갖고 파이프 sh 하면 네, 미티어 쪽에서 바이너리라겠죠. 파일들을 받아서 설치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노드를 설치 안 해요. 몽고DB도 설치 안 해요. 그냥 미티어만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티어가 노드.js 기반의 프레임워크이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재밌는 게 미티어가 노드를 설치해요. 그 시스템에 노드 없어도 돼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렇게 해서 미티어가 이제 그냥 뭐 허접한데 미티어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초로 프로젝트를 한번 크리에이트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뭐 특정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그 폴더에 가서 미티어 크리에이트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주면 돼요. 그러면 네, 뭐 해당 폴더에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내장되어 있는 몽고DB도 내장이 돼 있고요. 3001번 포트로 몽고DB가 떠요. 그리고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처음 설치할 때 설치가 되고 이제 미티어 크리에이트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기본 패키지들이 내 폴더에 심볼릭 링크로 걸려요. 그리고 그 숨겨진 폴더로 .meteor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실제로 빌드돼서 파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건 이 폴더에 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퍼블릭, 퍼블릭 이런 룰로 코딩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다음번에 할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프리뷰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폴더는 클라이언트에서 구동하는 스크립트, 서버 폴더는 서버에서 구동하는 스크립트를 넣으면 돼요. 뭐 클라이언트 폴더는 HTML도 넣죠. 뭐 템플릿 파일들 같은 경우 넣고요. 모델 쪽은 아까 그 대기시간 보정처럼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동작해야 되는 DB 관련 처리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그걸 콜했을 때 서버가 같이 콜돼요. 그래서 대기시간 보정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에 두고 뭐 컬렉션을 정의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모델 쪽에 둬요. 퍼블릭은 미티어가 손대지 않아요. 미티어가 퍼블릭 쪽에 있으면 아예 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HTTP 서버로 미티어를 한번 써보거나 HTML을 누가 공부해야 되는데 HTML을 어디다 놓고 한번 돌려봐야 되냐 뭐 간단한 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미티어로 해도 돼요. 퍼블릭 폴더에 넣어놓고 HTML 이렇게 넣고 하면 네, 해당 폴더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민스택에서 넘어오시거나 자바 쪽에서 넘어오는데 순수하게 레스트만 갖고 코딩을 다 구현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들어다 퍼블릭 폴더에 넣고 그 레스트를 미티어에서 코딩해주면 돼요. 뭐 미티어에서 레스트 서버 구축하는 거는 1분 안짝이면 돼요. 기본 구축은요. 1분 그냥 미티어 크리에이트 하고 뭐 MRT에다 아이언 라우터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패키지 설치는 그 이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미티어를 설치하면 미티어라는 커맨드를 쓸 수 있거든요. 얘가 일종의 빌드 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그 미티어 패키지 사이트에 클라이언트 모듈, 클라이언트 패키지, 뭐 서버 쪽 패키지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쪽에서 뭐 미티어 애드하면 애드하고 뒤에 그 이름을 치면 지금 아이언 라우터를 기본적으로 쓰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미티어, 애드, 아이언아웃 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개발할 때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 서버로부터 받은 패키지, 이 패키지가 있으면 코드에 해당 패키지들을 사용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패키지가 설치돼요. 이 개발하면 제일 처음 하는 일들이 이거예요. 뭐 부트스트랩 3를 제일 처음 애드하고 라우터도 애드하고 뭐 이러니까요. 네. 그러고 나면 코딩을 하고 나서 이제 서버를 구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아까 미티어 크리에이트 뭐 프로젝트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가서 미티어 런 사실 런은 생략해도 돼요. 미티어 런 하면 얘가 돌죠. 얘가 돌 때 그 미티어는 빌드 툴이에요. 노드.js처럼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서비스 인터프리팅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얘가 현재 클라이언트 폴더, 서버 폴더, 모델에 있는 폴더 아니면 특정 자바스크립트에 이지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이지 서버가 있는지를 다 파싱을 해서 그걸 빌드를 해서 서버 쪽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을 분리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미티어 런하는 이 시점에 빌드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참조하는 게 개발자가 짜놓은 코드 그리고 애드된 패키지 폴더 또 패키지.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티어 애드했던 패키지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되도록 손을 대면 안 되죠. 그건 뭐 자동으로 커맨드만 간 거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미티어 런을 하는 순간 실제로 콘솔에 몽고DB가 셋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3001번 포트로 몽고DB가 셋업이 돼요. 실제로 구동도 되고요. 근데 미티어를 닫으면 걔도 닫혀요. 그리고 미티어 뭐 몽고DB 접근하는 거 뭐 말씀드리겠지만 미티어 한 칸 띄고 몽고 해당 폴더에서요. 그러면 그 몽고DB 콘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로보몽고로 3001번 포트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되고 서버 구동하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는 캐시DB죠. 얼마 전에 사이트에 올라와서 DB 쪽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미티어.js KR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긴 글을 달았다가 막 글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미니문구가 깔려요. 대부분의 코드가 API가 컬렉션을 파인드하고 리무브하고 뭐 업데이트하는 그 코드가 비슷하긴 한데요. 개념이 좀 달라요. 캐시예요. 브라우저를 닫으면 없어지는 캐시거든요. 그리고 페이지가 이렇게 생기고요.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이 두 개를 빌드를 해서 미티어 쪽 폴더에 다 넣어놓죠. 그 폴더를 나중에 이게 숨긴 폴더라 보시면 이렇게 서버 쪽, 클라이언트 쪽 이렇게 코드들이 나눠서 제대로 들어가요. 그 클라이언트 서버 쪽 코드는 순수 노드 코드가 돼요. 노드.js 코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드 안에서 핫코드 리로드, 뭐 핫코드 푸시를 이제 브라우저 쪽에 밀어 넣어 주는 거죠. 코드가요. 밀어 넣어지죠. 해당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면 설치하고 패키지를 넣고 서버를 구동하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코드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야지 미티어에서 읽어서 하는지까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건 미티어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폴더에 우리가 하위 폴더를 만들면요. 실제로 그거는 개발자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이지 얘가 그걸 가지고 별다른 일을 참조를 안 해요. 그 밑에까지 다 뒤져서 그냥 문법에 맞는 코드들만 참조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업무별로 코드를 나누겠다 내지는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화면 단위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HTML 하나 JS 하나 해서 한 곳에 통째로 놓겠다 해도 그걸 프로젝트 하는 중간중간에 바꿔도 돼요. 심지어는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폴더를 나눠서 이동시켜도 똑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뭐 룰이 변경돼서 다르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일단 손이 덜 가죠. 저도 이렇게 해서는 이해 안 가겠다 그래서는 막 바꿨거든요. 되게 불안했는데 불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 됐어요. 네. 이렇게 서버 구동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미티어가 설치돼서 대략 서버 쪽 몽고DB가 설치되고 패키지가 설치되고 패키지 애드를 할 수 있고
미니몽고가 브라우저에 생기고 이런 페이지에서 뭐 세션 템플릿 블레이즈나 라우터 아까 얘기했던 아이엠 라우터가 페이지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단 미티어로 코딩을 하면 메소드 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능동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지만 그 컨피그나 설정에 의해서 대부분 코드들이 작성이 되거든요. 좀 이상한데. 그 그러니까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주고받는 패턴이 딱 두 개인데요. 펍섭 구조를 이해해서 데이터를 로컬 미니몽고하고 맞추는 방법, 그리고 직접 서버 쪽에 메소드 콜해서 서버 쪽에서 몽고DB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콜백으로 받는 방법. 뭐 AJAX하고 패턴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다 실제로는 HTTP 프로토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켓으로 이루어져요. 웹소켓으로요. 그래서 헤더에 대한 부하나 이런 게 없다고 보셔도 되죠. AJAX에서 계속 콜을 하는 거랑 메소드 콜을 수십 번 하는 거랑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그 브라우저에서 디버거 보면은 HTTP로 보낼 때 그 헤더 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하가 적죠.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몽고DB 쪽에서 서브스크라이브 이게 몽고DB의 코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몽고DB의 미니몽고 그러니까 브라우저 쪽 몽고DB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 서버 쪽 서브스크라이브 코드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는 퍼블리시하는 코드에서 그걸 리퀘스트를 주는 거죠. 데이터를요. 근데 이 구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둘 간에 맞춰지는 로직만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돼요. 검색 조건이나 조건들을요. 그리고 이 퍼블리시나 서브스크라이브는 일단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순간 당연히 서버 쪽에 해당하는 키로 퍼블리시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순간 강제로 끊거나 페이지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퍼블리시를 해요. 서버 쪽에 데이터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부키스 그거 봤을 때 데이터가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인 거고요. 펍섭이 제일 헷갈릴 수도 있고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얘가 계속 그렇게 데이터를 수시로 서버 쪽 데이터가 변경되는 걸 어떻게 알고 보내주냐. 그러면 미티어 서버 쪽에서 서브스크라이브나 그러니까 퍼블리시 조건에 맞는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얼만큼 있고 서브스크라이브가 어떤 요청들이 있다는 걸 목록을 갖고 있다가 그 몽고DB 쪽에서 데이터의 변화가 감지되면 해당하는 곳에 다시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해당 조건에 맞게. 뭐 전체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주는 방법이 미티어 쪽에서 몽고DB를 일정 정도 시간 동안 뭐 10초나 수초에 한 번씩 몽고DB 쪽에 폴링을 해요. 그러니까 퍼블리시 조건에 맞는 질의를 해서 계속 몽고DB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속도를 맞출 수 없으니까 만약에 10초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지연 시간 보정이 10초가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 최악의 경우에 10초가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몽고DB에서 이건 몽고DB 쪽 얘기인데요. 몽고DB에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한 개의 서버를 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레플리카 셋이라고 해서 n개를 복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복제를 할 때 이쪽 그 몽고DB 쪽에서 구동 방법이 그 마스터 쪽에서 OP로그라는 곳에 실제로 서버에 일어나는 오퍼레이션들을 차곡차곡 저장해요. 그러면 그 슬레이브들이 인서트 업데이트 리무브 돼 있던 그 항목들을 가져다가 자기도 그걸 맞추거든요. 그 핵심인 게 그 OP로그를 슬레이브들이 계속 스캐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티어가 슬레이브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마스터 쪽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얘가 OP로그 스캐닝을 통해서 내가 퍼블리시 해줘야 될 데이터들에게 변경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걸 감지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딥링크 만드셨던 그 우성섭님이 말씀하실 때 그 리모트 서버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 말고 리모트 쪽 몽고DB를 사용을 했었는데 속도가 많이 느렸는데 싱글 레플리카 셋을 해놓고 미티어를 OP로그 스캐닝하는 옵션을 줘서 돌리니까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미티어 런해서 구동되는 내부에 있는 그 몽고DB는요 싱글 레플리카 셋이 구성돼 있어요. 나중에 그 콘솔에 들어가면 프라이머리 땡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레플리케이션의 마스터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다시 돌아와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얘가 퍼블리시돼 있는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요청하고 있는 모든 커넥션들에게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폴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데이터를 스캐닝을 하는 건데 오피로그 스캔은 변경분만 받는 거고 DB 쪽에 직접 액세스해서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피로그를 받아서 변경분을 반영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DB보다는 이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섭섭 구조에 대해서 부하가 많이 가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버틸만 하다고. 딥링크 3천만 뷰 넘었다고 그러시는데 뒤에 기회가 있으면 뭐 스케일업 하는 방법, 아니 스케일업이 아니 스케일아웃 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거 하신 것 중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뭐 이해는 안 되셔도 상관없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인데요. 네. 미티어 설치되고보다는 몽고DB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가 하죠. 우리가 하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네. 미티어를 설치하려는 서버에 이미 몽고DB가 설치되어 있다면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몽고DB에 영향을 주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뭐 하드웨어 한 대 두 개 돌겠는데 일단 포트가 3001번 포트고요. 네. 얘가 그 뭐지? 데이터를 쓰는 폴더랑 로그를 쓰는 폴더가 밑에 있는 쪽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해서 서비스를 올려야 되겠다 할 때는 로컬 미티어를 쓰겠지만 실제로 운영한다 그러면 외부 몽고를 써야죠. 리플리케이션도 당연히 백업 때문 용도라도 해야 되고요. 그때 기본적으로 서버 분리가 제일 안전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사이즈가 커지거나 뭐 여러 용도로 봤을 때.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왜냐면 만약 백엔드 쪽에서 배치가 많이 도는 쪽이다 저처럼. 그럼 막 이거 에어로 했는데 막 터지거든요. 근데 분리해갖고 그쪽에서는 그쪽 처리만 하고 앞쪽에서는 프론트 쪽 처리만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원칙인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분리해서 그 오피로그 그 옵션하고 몽고DB 옵션이 있어요. 어느 포트, 어느 IP인지. 그게 뭐 레플리카 셋일 때 그러니까 저 IP 여러 개 주는 옵션이랑 다 있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뭐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냥 편하게 묻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이 좀 빠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이거는 뭐 쉽거든요. 서버 쪽이나 아니면 뭐 모델 쪽 아니면 클라이언트 쪽에 미티어 점 메소드 해가지고 뭐 우리가 구동해야 된 로직들이나 뭐 DB 액세스하는 거를 코딩을 막 해요. 그러나서 미티어 콜 해가지고 메소드명을 주면 그걸 콜하게 돼요. 지금은 대기 시간 보정 말고 그냥 서버 쪽 콜 하는 것만 이렇게 보게 이제 도식화했는데요. 일단 클라이언트 쪽 자바스크립트에서 미티어 콜 하면 서버 쪽 메소드가 구동돼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올 수 있죠. 이거를 저는 어느 경우에 제일 많이 썼냐면요. 서버 배치 코드를 만들어 놓고 얘를 구동시켜야 되는데 그럼 또 뭐 클릭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클릭해서 걔를 콜하는 코드를 만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쪽 서버는 당연히 이제 콘솔이 열려 있고요. 그 브라우저 콘솔을 열고요. 거기다 미티어 점 콜 해가지고 거기서 치고 엔터 딱 치면 여기서 돌아가는 거 보고 거기서 리절트 받으면 여기 다시 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 쪽 배치 콜 할 때 이럴 때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뭐 RPC라고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뭐
뭐 예전 소비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구현해서 썼는데요.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메소드 구현해놓고 브라우저에서 메소드 콜하면 돼요.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설정에 의해서 그리고 밑에 콜을 해서 능동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데이터를 뿌리거나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조회를 해야 되고 서버에서도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컬렉션 API가 있어요. 컬렉션 API가 있어서 find, update, remove, 뭐 insert 코드가 있죠. 그래서 미니몽고에 현재 이렇게 subscribe 받은 데이터에 한해서 조회를 하는 거죠. API는 거의 똑같아요. 대신 브라우저 캐시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서버에서 만약에 이쪽 메소드 콜이 들어와서 그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펍섭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서비스 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면 메소드를 콜했으면 그 콜한 요 코드에서 요 컬렉션 API를 사용해서 몽고DB를 액세스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면 뭐 인하우스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배치를 돌리는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미티어가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뭐 이렇게 뭐 좀 흥미로운 게 없을까 하는데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일단 SNS 로그인하는 건 어카운트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업하고 사인인 하는 거는 코드 그냥 몇 줄 안 돼요. 그래갖고 쉽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로그인하는 걸 구현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면 네,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그냥 로컬에 저장하는 걸로 구현을 했죠. 근데 이 어카운트 패키지를 가지고 코딩을 하면 좋은 점이 몇 개 있는데요. 현재 로그인된 장비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옵션을 조절하면 한 장비에서 로그인했을 때 다른 장비를 다 로그아웃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유저만, 그러니까 한 장비만 로그인하는 걸 구현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어느 포르노 사이트에서 한 명만 로그인되게 아이디를 자꾸 공유한다고 한 명만 로그인하게 해달라고 알바가 진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바를 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액티브엑스를 쓰지 않으면 그때 당시 스킬로는 뭐 웹소켓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을 했어요. 기술적인 이유로. 근데 이 어카운트 패키지를 쓰면 그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 아까 그 bookis.meteor.com 해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거 미티어에서 계정을 만들면요. 이 뭐 프로젝트 폴더에 가셔서 미티어 디플로이하고 뭐 이런 이름으로 내가 디플로이를 하겠다. 그럼 실제로 디플로이 돼요. 그래서 요거 그 미덥 가고 미티어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난 이번에 오더스라는 거 내가 잡았다. 이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서브 도메인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티어 JS KR에서는 서울을 잡았고요. 저는 코리아를 잡고 있어요. 코리아.미티어.com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거의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처음 봤던 게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 그림이었는데 실제로 한 개씩 보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요 페이지라고 써 있는 요 안에 보면 세션 객체가 있어요. 세션은 일반 자바 쪽하고 다르게 세션은 그러니까 그 일단 이렇게 서버 페이지들 있잖아요. 뭐 JSP건, ASP건, PHP건 그 세션하고는 달라요. 이 세션은 그 핫코드 리로드가 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그 클라이언트 내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내에서 쓰는 값이고요. 물론 그 어카운트 패키지를 쓰면 서버에서 퍼블리시 하거나 메소드 콜을 할 때마다 어떤 유저인지 알 수 있어요. 서버 쪽에서도 미티어.유저 아이디 하면 해당 유저 아이디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보안이나 다른 것들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 쪽에 세션을 두는 건 대부분 로그인한 유저를 위해서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카운트 패키지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션은 그 세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유지되는 세션들이에요. 뭐 리액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세션은 리액티비티가 되는 값이죠. 그리고 템플릿. 템플릿이 원래는 미티어 초반에는 핸들바 거를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법도 틀리고 핸들바를 수정해서 미티어 자체에서 쓰죠. 그래서 핸들바 코드하고 비슷한데 실제로는 좀 깊게 들어가면 틀린 점이 있어요. 근데 템플릿 쪽은 깊게 들어갈 일이 이렇게 없고요. 그리고 블레이즈라고 그 리액티브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리액티브하게 구동식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뭐 바꿨다가 이럴 경우에 블레이즈 엔진을 쓰는데 저는 이거 안 썼어요. 좀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언 라우터는 이렇게 미티어 코드에서 라우터를 싱글 웹페이지를 만들 때건 아니면 서버 쪽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서버 쪽에서 URL을 처리할 때 서버 쪽 라우터를 쓰건 이렇게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미티어에서 제공하는 라우터를 써도 되는데 아이언 라우터가 답이에요. 이거는 뭐 이벤티드 마인드라고 그 미티어 강의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강의하면서 이 라우터도 개발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작업을 한 거고 신뢰도도 있고요. 아마 지금 그 아는 친구가 그분한테 메일 보내서 한국어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마 보실만 할 거예요. 근데 유료예요. eventedmind.com인데요. 유료예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분은 코어 쪽 소스를 꺼내가지고 1대1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해된다기보다 이렇게 리즈너블하게 들리는 거죠. 소스까지 다 까가지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한글로 번역되면 저 같은 강의는 없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네. 혹시 지금 한 거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저 궁금한 네. 저 몽고DB에서 네. 서버 DB를 가져올 때는 이제 블로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클라이언트 쪽에서 미니몽고로 보낼 때는 똑같은 방식인가요? 클라이언트에서 미니몽고 쪽으로 보낼 때요? 네, 데이터를 네.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 몽고DB의 컬렉션들이 그 이쪽 뭐 모델 쪽 코드나 이쪽 코드에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요 빌드 코드에 의해서 여기 오브젝트들이 있죠. 컬렉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서트를 했다. 그럼 요 미니몽고에 인서트가 돼요. 미니몽고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작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요 둘 프로토콜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일단 서브스크라이브 해당 컬렉션을 한 번이라도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으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올라오는 요청들은 올라가요. 근데 약간 제약 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가지고 한 건씩밖에 안 돼요. 그 멀티 아이 트루 뭐 이런 조건이 몽고DB에 있는데 그 얘는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삭제가 안 돼요. 그렇게 삭제 안 되고 꼭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가지고 한 건씩만 삭제되게 돼 있고요. 제약이 좀 있죠. 그만큼 그 미티어 쪽에서도 이게 둘이 싱크는 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그 뭐 몇 가지 사태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그런 뭐 디자스터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까 많이 막아놨어요. 그리고 컬렉션에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면 그 뭐 예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런 DDP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얘네들도 실제로 구동하거든요.
그 브라우저에서 그 디버그에서 소켓 쪽을 확인하고 그 소켓 열려 있는 거 클릭해 보면 계속 서버 쪽하고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개씩 1바이트씩 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가 딱 꽂히면 갑자기 그 DDP 쪽에서 구동을 해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서버 쪽에서 받아서 오케이 나 받았으니까 완료됐어 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픽스를 하는 거죠. 그 데이터는 서버도 있는 것들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대기시간 보정인 거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에 먼저 꽂았어요. 그리고 나서 DDP에 의해서 서버로 갔잖아요. 근데 서버에서 인서트하다 뻥 났어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야 이거 에러 났어 그러면 여기서 뿅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우리가 개입하는 구간은 아닌 거예요. 펍섭으로 인해서 그 펍섭의 대상이 되는 해당 컬렉션,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하실 분도 있을 텐데 RDB로 말하면 테이블이죠. 그 해당 컬렉션을 펍섭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인서트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서버로 올라가죠. 그리고 보안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덧붙이자면 보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는 패키지 중에서 미티어가 기본 패키지 중에서 오토 퍼블리시하고 인시큐어 모듈이 있어요. 오토 퍼블리시는 그 펍섭을 정해주지 않아도 모든 컬렉션을 다 퍼블리시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토타이핑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오토 퍼블리시는 드러내서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를 정해주게 되고요. 뭐 뒤에 코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코딩을 할 거고요. 인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인시큐어를 리무브하면 그쪽에서 특정 컬렉션에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될 때마다 콜하는 콜백 함수를 구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해당 다큐먼트가 현재 미티어 아이디로 있는 언더스코어 아이디하고 해당 다큐먼트의 오너하고 같는지를 확인해서 같을 때만 업데이트 해줘라. 뭐 이런 옵션들을 다 걸 수 있어요. 지난번 미드업 때 그 보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다 구현할 수 있죠. 물론 서버 쪽 코트에서 해야죠.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거 그렇고요. 네, 또 다른 답변이 되셨어요? 네, 헷갈리죠. 지금 펍섭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돼요. 이해라기보다 이게 진짜 이해하려면 DDP를 봐야 되거든요. 얘네가 우리가 펍섭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커넥션을 가지고 어떻게 둘이 치고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냥 펍섭의 코드만 잘 이해하면 아 얘네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확실하게 이렇게 싱크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해 보시면 납득이 되죠. 일단 납득이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다고요.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 올려드릴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짧았네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